본회의 때 혹시 필리버스터는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지, 비쟁점 법안까지 다 필리버스터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직까지 25일 날 본회의를 할 것이라는 예정되어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고, 어떤 법이 25일 본회의에 상정될지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 상황이 먼저 어떤 법안이 올라올지가 정해져야 그에 따른 우리의 대응 전략도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당 내에서는 우리가 야당으로서 목소리를 높여도 잘 통하지 않고 거대 여당이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모든 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당내에 많이 있다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일단 100일 축하드리고요. 어제 왜 원내대표 회동이 민주당 성과 없이 끝났고 오늘 다시 만난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회의가 좀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네, 어제도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쟁점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인가 이렇게 이름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양성평등에 대해서는 취지가 인정이 되지만 성평등까지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원전 산업과 관련해서 수출 부분은 여전히 현재의 산업자원부에서 관리를 하되 원전의 건설과 운영 부분만 환경부에 합쳐서 기후에너지 환경부인가 이름을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제도 대화를 했었고 오늘도 그 대화를 계속 이어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실무적으로 볼 때 25일 날 이 법안이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아마 검찰 관련된 부분은 최소 1년 정도 유예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또 기재부 분리와 관련된 부분도 내년 1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아마 시행 시기를 연기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융위원회법을 금융감독위원회법으로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는 또는 개정하는 그 작업이 원만하게 함께 가지 않는다면 기재부가 1월 달부터 출범한다 하더라도 국내 금융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두 개의 법 사이에 상충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마 국무위원 장관의 그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부분도 차제의 검토가 함께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급하게 9월 25일 날 바로 이 법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즉시 시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안 발의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저도 법안의 전체 내용을 자세하게 다 훑어보지도 못한 상태인데 이 법을 급하게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기보다는 국회에서 조금 더 수기 과정을 거쳐서 좀 더 원만하게 잘 타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랑 보람 있었을 때? 네, 가장 보람 있는 것은 전당대회를 잘 마무리했다는 점입니다. 전당대회가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지만 처음 예정되었던 그 8월 하순에 무난히 잘 완료가 되었고, 또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의 성원 속에 장동혁 그 당대표가 선출이 되고 당 지도부가 그 훌륭한 분들로 다 채워졌기 때문에 당이 다시 그 안착을 하면서 다시금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겸했던 저로서는 가장
그 점이 보람찼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면 6월 3일 날 대선이 끝나고 그 다음 날인가요? 6월 4일인가에 본회의를 열어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3대 특검법을 강행을 처리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 토요일이었던가 주말 사이에 그 3명의 특검을 바로 임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를 했지요. 대선이 끝난 지 하루 만에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또 주말에 갑자기 한밤중에 특검을 임명하는 정도로 이 사안이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었을까? 대한민국이 현재 단계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또 민생을 위해서 해야 될 그 많은 과제 중에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특검 임명하는 것이 가장 시급했던 사안일까? 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참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보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저쪽 정권 쪽에서는 야당과 대화와 협치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말뿐이었고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대화, 진지한 대화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여야 원내 지도부 간에 합의했던 사항도 돌아서서 바로 당 지도부에서 엎어버리는, 그래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내에 당대표와 원내 대표 간에 서로 간에 설전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까지도 연출이 되었죠. 이것이 제가 원내 사령탑을 맡고 있으면서 가장 아쉽게 생각하고 좀 슬펐던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수당과 소수당 그리고 여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고 싸움을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그걸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 싸워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또 다른 약한 쪽을 잡아먹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에게 오히려 참담함을 드릴 것 같아요. 뭐 어저께 그 법사위에서 일어났던 상황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 원내 교섭단체가 선임하는 간사, 지명하는 간사를 임명하지 않고 일부러 그것을 그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부결시키는 그런 쇼를 벌이는 것은 정말 대화는 더 이상 없다. 이런 뭐 정청래 당대표의 표현을 빌리자면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런 야당을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읽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참담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100일 동안 원내 협상 이끌어 오셨는데 협상 파트너로서 김병기 원내대표 평가하시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협상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노골적으로 하는 것은 길게 얘기하기 좀 그렇고요.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아까 취임 후 100일간 힘들었던 점, 아쉬웠던 점이나 보람 있었던 점을 각각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앞으로의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시는 과제는 어떤 걸로 꼽으시는지 참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희망하건대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절대 다수당인 데다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좀 더 통 큰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 저도 소수 야당의 원내대표이지만 민생을 위하고 우리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든지 어떤 안건이라도 적극 협조하고 협치할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앞으로 향후에 특정한 어떤 개별 어떤 법안이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의도의 정치가 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큰 집에서 아량을 좀 베풀고 대인답게 좀 행동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